반갑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부처는 출퇴근 교통, 주거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철도, 해운, 항공과 같은 인프라와 기간 산업까지 민생과 국가 경제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핵심은 경제 활력입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깁니다. 정부는 그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산당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에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고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습니다.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 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합니다. 또한 지난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속하고 집행 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랍니다. 3년간 30조 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 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합니다. 해수부의 사업에서 어촌, 어항, 연안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이 어촌 뉴딜 300입니다. 어촌 지역에서 평가와 기대가 높습니다. 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하고 사업 모델을 강마을까지 확대한 내륙 어촌 재생 사업도 조기에 착수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를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진 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해운 산업 매출액은 37조 원으로 한진 해운 파산 전인 2015년 수준을 되살렸고 2분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치가 되면 반토막이 났던 컨테이너 선봉량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입니다. 국적 원정선사의 글로벌 3대 해운동맹 가입으로 전 세계 물류 서비스망이 복원된 것도 의미가 큽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3년 차인 올해 해운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과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관건입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사들의 경영 안정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해운업뿐만 아니라 해양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첨단 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 지난해 발표한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입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 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국토부, 해수부가 그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일상을 위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와 운수사업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로 인한 예산 조기 집행 등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경제 거점 조성, 지역 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의 3대 목표 8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년간 지역별 경제 거점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져왔습니다. 2018년부터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한 결과 정주 인구가 20만 명을 넘었고 가족 동반 이주율 역시 65%로 개선되었습니다. 입주 기업은 1,400개로 1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 혁신센터와 같은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혁신도시를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국토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새만금은 올해 육상 태양광 선도 사업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고 행복도시는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여 자족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대학, 철도, 역세권 등 도시 거점을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기업 혁신 특구로 조성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지식산업센터 등 부처별 지원 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 금융 지원을 집중 연계해서 제2, 제3의 판교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수소 시범도시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더욱 속도를 내고 청주, 무안, 양양공항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해서 항공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외 변수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체질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구도심 노후산업단지는 공공주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노후산업단지의 대개조, 노후공업지역의 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휴폐업 부지는 고밀 복합개발하고 주변 지역과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조성해서 다시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총 14조 8천억 원의 선제적인 SOC 투자를 통해서 약 1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대규모 핵심 SOC를 중심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GTX, 신공항 건설 등 교통 SOC 건설에 14조 원을 투입하고 생활 SOC와 노후 SOC 안전에 총 10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SOC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타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연내에 동해선 전철화 사업, 신안 생비랑 국토사업부터 착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업체들도 사업에 참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는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종사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난해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서 버스에 서면 8천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전통적인 교통과 건설 분야를 혁신해서 보다 젊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건설업은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공공 부분에 전면 도입해서 안전하고 전문적인 일자리로 바꿔나가겠습니다. 택시 월급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시행 등을 통해서 운수 근로자의 근로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도 항공 정비,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연초부터 중동의 대형 플랜트, 아시아 대형 공항 수주 등 100억 불이 넘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신남방, 신북방 협력 성과를 구체화하고 1조 5천억 원의 수출 지원 펀드를 운용해서 방글라데시 다카 순환철도 등 해외 투자 개발 사업도 적극 수주하겠습니다. 특히 민, 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팀 코리아를 본격 가동해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등 한국형 스마트 시티 수출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 시티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원해서 스마트 시티 주도국으로서의 위상도 더욱 다져가겠습니다. 혁신 성장 사업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올 가을이면 한강에서 드론 택시가 시범 운행을 할 것입니다. 자율차는 시범 운행 지구를 지정하고 레벨 3도 상용화하겠습니다. 연 5천억 원 규모의 R&D로 혁신 성장에 힘을 더하고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스케일업을 본격 지원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의 출발점은 지역경제입니다. 18조 원의 선제적 재정 투자는 지역의 성장 거점을 키우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만든 좋은 일자리는 지역의 활기를 더할 것입니다. 3대 목표, 8대 전략으로 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이는 대한민국 활력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경제 활력과 더불어 편안한 일상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출퇴근 교통을 혁신해서 국민의 일상에서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초지일관한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인 8%가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올해도 공적주택 2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해서 우리 정부 임기 내인 22년에 200만 호지대를 열고 25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0%로 달성해서 OECD 10위권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단지야, 쪽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취약가구를 발굴해서 보증금, 생활집기, 자활, 돌봄까지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주거와 지역산업, 일자리, 문화가 융합된 공공임대주택의 발전 모델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부천에는 웹툰 작가들을 위한 창작 행복주택이, 서울역에는 국립극단과 연계된 행복주택이 공급됩니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인 행복주택은 공공주택이 지역문화산업의 거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 커뮤니티 케어주택 등 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서 지역에서 환영받는 품격 있는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주택 보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확한 부동산 가격, 공정한 과세 실현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불법행위 대응반을 본격 가동해서 시장 교란 행위를 조사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혁신의 해법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교통 혼잡 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광역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 최초로 종합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철도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출퇴근길에 속도와 편안함을 더하겠습니다. 광역급행 철도망이 완성되면 수도권과 서울 주요 거점이 30분 안에 연결되어 수도권 주민의 77%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본격 착공에 들어간 GTX, 신안산선 등 광역급행 철도망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빠르고 편리한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버스, 택시뿐 아니라 개인형 모빌리티를 연계해서 환승 거리와 시간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특히 서울역, 청량역 등 핵심 교통 거점에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해서 강북지역 경제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하나의 SOC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례는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개통해서 섬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천사대교 현장을 연결해서 현장의 생생함을 이곳 영빈관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물의 박종원 국장님 연결되셨나요? 산업건설국장 박종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화면을 통해서 이곳을 보고 계실 건데요. 천사대교 개통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안군 앞배역과 암태면을 연결하는 천사대교가 작년 2월에 개통되면서 배로 60분이 소요되던 백기를 차로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간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생활 불평과 정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안군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200만 정도였습니다만 불과 9개월 만에 53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신안의 활기를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대교 개통과 이러한 변화를 잘 활용을 해서 해양관광 시장의 우위를 선점해 나간다면 신안군의 전성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주민 한 분 더 나와 계시는데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천사섬 신안군 암태면 추포 마을 주민 신혜숙입니다.
천사대교가 개통 전에는요, 엄청나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배를 기다리면서 공동거리면서 아주 애가 탔죠. 그렇지만 지금은 차로 시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다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은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을 배가 아닌 차로 다니기 때문에 농수산물이 신선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도 받고, 그리고 또 운임도 절감되고, 그리고 또한 지역 소득 증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네, 무엇보다도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합니다. 천사대교를 너무나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이 대통령 얼굴도 보입니까? 대통령님 얼굴 네. 보이시나요? 네, 대통령 보입니다. 얼굴도 보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우리 신안군의 유인도가 1,004개인데 이 천사대교 교통으로 우리 신안군 주민들 생활 여건도 좋아지고 또 관광객도 대폭 늘어나서 지역 주민들 수입에도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아주 기쁩니다. 보기에도 정말 아주 시원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바다에서 시작하는 혁신성장, 그리고 활력 넘치는 연안 및 어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연안과 어촌의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의 확실한 변화와 성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운 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입니다. 해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후방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큰 국가의 핵심 기간 산업입니다. 그러나 한진 해운 사태 이후 서비스 경쟁력 하락과 글로벌 네트워크 위축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8년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총 131척의 선박을 발주하고 세계 3대 해운동맹 중 하나인 디얼라이언스에 가입하는 등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2020년 올해에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총 69척의 선박을 추가로 발주하고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을 금년 5월부터 유럽 항로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 간의 자율적인 통합을 확대해서 세계 22건의 컨테이너 선사 4개를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원양 해운선사가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 개척도 지원하겠습니다. 성장세 지속을 위한 역량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위해서 우수 선화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글로벌 화주의 화물 유치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운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 확대와 선사 간 선박의 공동 발주 등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운산업의 위상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해운 매출액 40조 원과 컨테이너 선봉량 85만 TU를 달성하고 2015년 이후 적자 상태인 원양 해운선사의 영업이익을 1,500억 원 이상의 흑자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해운 매출액 51조 원, 컨테이너 선봉량 110만 TU를 달성해서 해운 재건 계획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톱5로의 도약을 위한 후속 계획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안과 어촌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연안과 어촌은 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반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선 및 제조업 등 연안 지역 주요 산업의 침체와 어촌의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안과 어촌의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촌 뉴딜 300으로 어촌 재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지난해 70개소로 시작한 어촌 뉴딜 300 프로그램은 올해 120개소를 추가로 착수하고 2022년까지 총 300개소 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착장과 대합실 등 어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우선 정비해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업 및 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여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고 어가소득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금년 내 관련법을 개정해서 공익형 직불제도의 도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자원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7대 거점을 조성해서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이내에 해양 레저 활동을 가능케 하고 4대 해양치유센터를 구축하여 고령화 시대에 각광받는 해양치유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생태관광 등 테마 관광을 다양화하고 선관광 활성화 종합대책도 추진함으로써 연안과 어촌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및 유유항만을 재개발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부산항의 북항 재개발은 2022년 1단계 준공까지 남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의 착수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도시에 가까운 북항 지역을 국민이 즐기는 친수시설과 비즈니스 거점이 어우러진 지역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또한 인천 내항은 원도심가의 상생, 그리고 광양항의 묘도는 대우의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허브로 육성하는 등 지역별로 특화된 재개발을 통해 항만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더불어 중심항만의 인프라를 확충해서 국가 수출입 경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산항 제2신항의 2022년 상반기 착공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광양항과 인천항 등 중심항만의 개발도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물류 경쟁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건설과 제조 등 지역 경제와 연관된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대 분야 그리고 9개의 핵심 과제로 이루어진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우선 3개의 선도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스마트 양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우량 종자의 선별부터 생산, 출하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이른바 아쿠아팜 4.0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생산원가를 50% 줄임으로써 양식산업을 고부가 가치 친환경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능형 해상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0km 해상까지 LTE급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고
세계 최초로 첨단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의 기반인 건조와 운용 관련 핵심 기술을 2025년까지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의 운영 비용을 최대 22% 절감하고 2030년까지 자율운항 선박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술의 점유율을 50%로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도입하겠습니다. 부산항과 광양항을 시작으로 자동 하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항만에 단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0시간 이상 걸리는 초대형 선박의 항만 내 처리 시간을 2030년까지 24시간 이내로 줄이는 생산성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 가지의 핵심 추진까지를 통해 바다에서 혁신 성장으로 가는 변화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에 해운 재건과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부산항 신항에 계신 현대상선 김승남 선장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장님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디로 선장 김승남입니다. 예,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해운업계 베테랑 선장으로서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상선에서 미주 노선을 운항하는 컨테이너선 고디로 선장 김승남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처음 함등 해기사로 입사하여 지난 20년 동안 항해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진해운의 파산을 보며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 2년 동안은 우리 현대상선도 조금씩 물량이 늘고 항로도 많아지는 것을 보며 해운업계의 봄날이 오고 있다고 느낍니다. 어서 빨리 더 많은 선박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해운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배는 미국에서 신선식품과 곡물 등을 싣고 어제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과 전자제품 등을 싣고 있으며 내일 부산항을 떠나 홍콩과 상하이를 거쳐 부산을 다시 들렸다가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입항과 출항 일정 사이에 시간이 맞아 대통령님께 해운 현장 분위기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선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운 산업 재건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한국 해운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국 해운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김 선장님. 늘 안전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김승남 선장의 다짐과 기대하는 미래상이 해양수산부와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나아갈 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김승남 선장처럼 여러 나라를 다닌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수출입 물류의 최선 일선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명감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김승남 선장의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보고드린 내용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항만을 통한 질병의 유입을 막고 해양수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